지혜의 꼭대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배신자에 대한 응징은 인간 사회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동물 세계에서도 비일비재하다. 대표적 동물이 흡혈 박쥐다. 이 박쥐는 우마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데 생후 2년까지는 너무 어려서 흡혈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 어린 박쥐들은 다 죽느냐? 그렇지 않고 어미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사냥에 성공한 어미 흡혈 박쥐들이 새끼 흡혈 박쥐에게 피를 나눠주기 때문이다. 자기 새끼에게만 나눠주는 게 아니다. 남의 새끼에게도 기꺼이 자기가 얻은 피를 나눠준다. 매우 협동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방법이다. 그런데 무리 중에 만약 얻은 피를 혼자 홀라당 다 먹는 양아치 같은 박쥐가 등장했다고 가정하면 박쥐 무리는 그 배신자 박쥐를 즉시 따돌려 버린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 배신자 박쥐와 그 가족들에게 어떤 혜택도 베풀지 않는다. 이렇게 강력히 응징을 해야 배신자 박쥐의 추가 출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 세계에서도 협동적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배신자를 강력히 응징하는 것은 인간 사회와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만약 미리 배신자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얼마나 이상적이겠는가? 신뢰를 저버리는 이들에게는 그들만의 특징이 존재한다고 역사적 인물 정약용이 이와 관련하여 말씀하오니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지혜의 꼭대기.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나를 무한히 너그러운 인간 본성에 깊은 신뢰를 보내는 사람으로 여기곤 한다. 하지만 내가 주로 논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 바로 협력 경제학이 눈을 감고 인간 본성의 관대함에만 의존하는 학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협력과 배신, 이타주의와 이기주의는 우리 사회의 두 얼굴이며 협력 경제학은 이양면성을 탐구하는 학제다.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테레사 수녀님 같이 이타적인 사람도 있고 양아치처럼 이기적인 사람도 존재한다. 그리고 협동의 경제학은 이 두 영역을 모두 연구한다. 동시에 이기적인 행동을 일삼는 자들도 공존한다. 협력 경제학이 이 둘 사이에 상호작용과 그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배신은 협동 경제학에서 꽤 중요한 연구 과제다. 배신자를 처벌할 것인가 혹은 관용을 베풀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매우 다양한 연구가 존재한다. 그런데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결론은 거의 일맥상통한다. 배신자에 대해 단호한 응징을 가하는 것이 협동적 사회를 강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배신자는 겉으로는 화려함을 내세우는 비단 개구리처럼 위험하다. 비단 개구리는 번쩍이는 피부로 눈을 현혹시켜도 일부는 치명적인 독을 숨기고 있다. 배신자 역시 유혹적인 말과 행동으로 신뢰를 얻지만 행동 한 번으로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 배신은 칼날의 베임처럼 날카롭게 아픔을 주며 오래도록 마음의 흔적을 남긴다. 모든 것을 공개하려고 하면 취약점이 없어 보여도 흠을 찾을 수 있지만 흠을 은폐하려 하면 숨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결점이 눈에 띄지 않는다면 순간적으로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나의 본질을 인식하고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친구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면 먼저 자신부터 다른 이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친구들에게 충실하게 조언을 주고 형제같이 화합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이해하는 모습은 친구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가령 친구가 도전에 직면했을 때 단순히 문제를 무시하는 대신 건설적인 피드백과 격려로 진정한 지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친구는 곤란한 시기에 서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본성에 관심을 가지며 진심을 다해 대합니다. 이는 당신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이에 반해 단지 당신이 가진 재산이나 능력에만 관심을 갖는 이들은 목적을 가진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컨대 파티에서 혼자 서 있는 이가 있을 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 불편한 점은 없는지 묻는 사람은 진정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면 이득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는 태도는 자기중심적인 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친구 관계에서의 진정한 관심과 공감은 내면의 가치를 인식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위장된 친절과 이용할 생각만으로 접근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올바른 태도와 겸손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믿을 만한 친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진실한 마음과 행동으로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이 진정한 인연을 만드는 지름길임을 기억하세요. 목련이 피어오를 때 우리는 봄의 도래를 느낀다. 자연의 순리로 자라는 꽃들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인간관계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깊고 진한 우정을 맺는 일은 간단치 않다. 가볍게 형성된 관계는 종종 빠르게 사라지기 마련이니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때때로 인간관계로부터 얻는 것이 있으나 잃는 것도 생기므로 조급히 관계를 맺는 것을 삼가하여야 한다. 나 자신 역시 진솔함을 다해 사람들에게 다가갔지만 상처만 겪었다. 거짓된 관계 대신 참된 교류를 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 정말 소중한 인연만을 찾아 내 삶에 투자하면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림을 추구하기보단 의미 있는 인연에 집중하자. 잠깐 동안의 만남이 모든 인연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간단히 지나가고 다른 이들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가벼운 인연을 쌓기보다는 삶을 함께 할 진실한 사람들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한정된 시간을 더 가치 있는 관계에 할애하며 기회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진정한 관계를 추구하며 스쳐 지나가는 관계를 지나쳐야 할 때를 알고 좋은 인연에 집중하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연들을 만날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소수의 견고하고 진실된 관계만으로도 삶은 풍부해질 수 있다.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많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는 않는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고 시간은 금이라는 말은 진정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실된 인연을 맺는 것이 될 수 있다. 삶의 여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좋은 교훈도 얻고 때론 실망도 경험했다. 나쁜 관계의 경험은 특히 후회와 반성으로 가득했고 때때로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많았다. 이 경험을 통해 신중함을 배우고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한다. 성숙함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눈이 더 날카로워지길 바란다. 진정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이들과는 더욱 예의를 지키며 관계를 깊게 만들어감이 좋다. 확장된 관점으로 일을 처리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세요. 타인 또한 자신만의 시련을 겪고 있으니 아무리 어려운 날에도 다정하게 행동하세요. 친구를 맺는 것은 서로의 지혜를 공유하며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으나 친구 관계는 자주 작은 문제로 약화되지 않습니다.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적인 덕목을 발전시키세요. 덕목이 풍부한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으며 좋은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듭니다.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것과 같지만 우정을 쌓을 때에는 자신의 지위나 재산을 자랑하지 말고 서로의 인격과 미덕을 중시하세요. 진정한 우정은 상호 존경과 격려를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에서 비롯됩니다. 우정에서는 어떤 이해관계나 개인적 이득을 앞세우지 마세요. 서로에게 배움을 주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원칙을 지키며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를 지속하며 우정을 키워나가세요. 주변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귀나 아부 없이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지 파악하세요. 솔직하고 정직한 피드백을 주는 이들이 진짜 친구입니다. 피상적인 칭찬만 하는 자들은 자신보다는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으니 이를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세요. 나의 잘못된 방향을 지적해주는 이들은 귀중하니 그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쓴소리는 유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칭찬이나 격려 또한 중요함을 잊지 마세요. 듣기 좋은 방식으로 조언하는 사람과 불쾌감을 주며 말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지나친 쓴소리를 가스라이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만큼 그러한 의도를 살펴보는 세심함도 필요합니다. 가끔은 불필요하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으므로 이를 잘 가려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알아가는 것은 계절의 변화를 감상하는 것과 같다. 그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배신자 혹은 믿음이 부족한 자를 분별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세심한 기술이자 자기 보호의 일종이다. 정말 가치 있는 인연은 시간을 들여 신중히 가꾸어진다. 진실하지 못한 자들의 행태는 날씨의 변덕과 흡사하다. 아침에는 온기를 더해줄 것처럼 보이다가도 저녁이 오면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교훈을 얻는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인간관계의 깊이와 견고함이 아니라 공허함과 무책임함이라는 진실이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관계를 맺고 빠르게 이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표면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가벼운 접점을 넘어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나 진정한 애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공유의 시기를 필요로 한다. 인생의 다양한 계절을 함께 경험하며 성숙한 소통과 쌍방의 노력으로 다져진 관계가 진정 가치 있는 인연을 만든다. 인연의 진정한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수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기에 그 소중한 자원을 어디에 할애할지 현명하게 결정해야 한다. 의미 없이 지나가는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념과 가치에 부합하는 사람들과 깊고 진정한 관계를 맺으며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배신은 옥시토신이 부족한 사람에게서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돌봄, 나눔에도 별 관심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런 배신자들이 신뢰로 연결된 친구들에 비해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옥시토신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배신을 통해 당장의 이익을 취하는 것, 그게 잠깐은 달콤한 곶감일지는 모르지만 영원히 달콤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협동적 공동체를 잘 유지하기 위해 배신을 응징하는 체계를 잘 갖춘 공동체라면 더욱더 그렇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배신하는 것이 스스로의 삶을 그다지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늘의 조언을 마음에 새겨 진정한 친구를 만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믿음직한 사람으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실런지요?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